안녕하세요. 갈수록 뉴스가 살벌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뭐 머니S 리포트라고 하는 데서 주택담보대출 7% 시대 목 졸리는 연끌족 전세 대출자도 지옥행 목 졸린다 그러고 지옥행이라 그러고 되게 살벌하죠. 예. 이게 이제 닥쳐올 앞으로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신문사들에서 언론사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2020년 상반기에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대 시대를 열었죠. 1.25%였던 걸 0.5% 내려서 0.75%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연끌 비투가 엄청났죠. 사실상 그 당시에 정부가 그런 거품 만들기를 방치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너무 무리하게 너무 심하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게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2019년쯤에 그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 전세가가 하락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죠. 사실상 부동산이 좀 정상화가 될 그런 조짐이 보였던 거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정부가 유동성 확대를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0.5%를 한 방에 낮추면서 이제 빚잔치를 하게 된 거죠. 빚쟁이들이 속출하게 된 거죠. 저금리니까 2% 초반대까지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빚내는 게 우스웠던 거죠. 사업 빚내는데 뭐 2%대 이러니까는 뭐 이자가 100만 원도 안 되니까 아유 뭐 그거 내 가지고 뭐 집 사면은 다 되게 뭐가 되는 줄 알았죠. 그때 뭐 영끌이 생긴 거죠. 빚도 생긴 거죠.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자 뭐 2% 3%니까 뭐 주식 투자해 가지고 뭐 5%만 수익 내도 뭐 5 빼기 2 하면 3% 이자 플러스 5 빼기 3 해도 2% 플러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벼락거지 되는 거고 뭐라도 빚내 가지고 하는 게 벼락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시중의 유동성 때문에 소비가 늘어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물가가 올랐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죠. 감당이 안 됐던 거죠. 빚을 너무 무리하게 냈던 거죠. 어느샌가 이제 와서야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은 기준금리가 1월 14일 날 0.25%를 올려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1.25%가 됐죠. 그러면서 1년 전에 2%대 주택담보대출이었던 게 지금 4%대가 됐고 연말 되면 7% 8%에 육박할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죠. 저금리가 연끌하게 만들고 비트하게 했지만 서서히 이제 그 대출자들이 목이 쪼이기 시작하는 거죠. 대출 부담이 이제 점점 커지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이제 사례들이 나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더 살았던 전세자가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전세금이 2억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살려고 봤더니 주담대 대출이 너무 높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참 되게 쉽지 않죠.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다른 여러 언론에서 얘기 나오듯이 대출을 추가로 냈을 때 내야 되는 이자 부담하고 뭐 전세긴 하지만 뭐 일정 부분 월세를 뭐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대출 내는 게 나은지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게 나은지 전세금을 일부 부담하는 게 나은지를 계산해서 따져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기준금리가 되게 많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최고 경영자는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최대 7번 이상 할 거다라고 예고하기까지 하고 있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국이 현재 0에서 0.25%인 기준금리가 1.75에서 2.0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한국은 최소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0.5% 이상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말이 2.5%라는 얘기인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 오를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한국이 앞으로 3번만 올려도 연말에 기준금리가 2%인 거죠. 4번 올리면 2.25% 되는 거고요. 이런 얘기가 절대 그냥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20년 7월 달에 주택담보대출이 변동량이 2.25에서 3.96이었죠. 근데 지금은 3.7에서 5.2인죠. 전세자금 대출은 1.8에서 3.7이던 게 지금 3.4에서 4.8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또 연말이 되면 거의 뭐 7% 훌쩍 넘기는 7, 8%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금융권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상입니다. 이제 연끌족들이 이제 비명 지르는 거죠. 서울 시내 9억짜리 아파트 매입하려고 LTV 40% 최대 한도인 3억 9천, 3억 6천, 3억 6천만 원을 변동의 주담대로 받았을 때 2020년 7월 달에 2.3% 금리로 하면은 원리금 139만 원이에요. 그리고 총 대출 이자가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 근데 이게 금리 7%로 만약에 바뀌면 원리금이 139만 원이던 게 240만 원으로 갑자기 급등하고 이자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출 이자는 2.3% 이자가 2.3%일 때는 1억 4천이던 게 갑자기 3억 6천이 갑자기 3억 6천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대출 이자만 1억 4천이던 게 5억으로 는다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국자리 집 사는데 3억 6천 대출 받았는데 이자를 5억을 낸다니까요. 쇼크죠. 쇼크입니다. 대출 이자 2.3%일 때는 원리금 140만 원 내면서 3억 6천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월 139만 원 냈고 30년 동안 이자를 1억 4천 정도 냈으니까 그래 그 사이에 1억 4천 집값 안 오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자가 7%가 되면 원리금을 매달 240만 원 내면서 총 대출 이자를 5억을 낸다. 9억짜리 집을 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월 원리금으로 240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 140만 원 낼 때도 꺽꺽 이게 영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리금을 240만 원을 내면 사실상 1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저 매월 100만 원씩 더 벌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퇴근하고 배달 알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시 출근해가 6시 퇴근하면 6시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회사 퇴근하고 가까운 그 지역부터 해서 배달 일을 하면서 6시 퇴근 근데 12시까지 한 대여섯 시간 배달 일 계속 하면서 하루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겨우 늘어난 이자, 늘어난 원리금 100만 원을 내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일만 하게 되는 거죠. 허겁지겁 줄임 배 움츠겨 가면서 편의점에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편의점 도시락 몇천 원짜리 먹으면서 그냥 일하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2억 전세 대출 금리 오르면 전세 대출로 2억을 내면 기존에 한 1.8%였을 때는
월 이자가 30만 원밖에 안 됐대요. 연대출 이자는 360만 원이었고. 근데 이게 6% 되면 월 이자가 갑자기 3배로 뛰는 거죠. 30만 원이던 게 100만 원으로. 연대출 이자는 366만 원이던 게 1200만 원으로 오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전세 대출도 5%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대출 이자라는 게 주담대도 전세자금 대출인 것도 다른 대출도 다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대출금리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출 이자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더욱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감당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더 이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는 저금리일 때는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에서 사는 게 현명했지만 이제는 월세집에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게 더 나은 거죠. 참 이게 이제 바뀐 현실인 거죠. 저금리 시대가 저물면서 이제 서서히 전세보다 월세가 좀 더 선호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무주택자이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월세 관련해 가지고도 세액공제를 받으니 점점 더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좀 더 낫고, 그리고 전세보다 월세가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닥치는 현실이다 라고 이제 보고 이제 여기에 맞게끔 이제 좀 적응을 해야겠죠. 이제 바뀌어가는 상입니다. 아무쪼록 바뀌어가는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활기차게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